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코스피는 반등이 좀 지속이 되고는 있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그렇게 크게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늘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게 무엇일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 포인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많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 거는 인플레, 테마주들 이런 것들은 과연 여기서 끝날까, 아니면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까, 이게 좀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포인트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짚어 드릴 거고 뜯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LG이노텍이랑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건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감 있게 확실히 잘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같이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다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지금까지 시장 딱 놓고 봤을 때 코스피는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뭔가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급하게 보실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딱 시장에서 아침에는 급하게 오른 것 중에서는 딱히 손댈 만한 테마가 그렇게 크게는 보이지는 않아요. 미리미리 잡아뒀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이 편안하게 따라올 수 있다. 폐배터리도 그렇고 가덕도 신공 테마 뭐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거에 있어서 좀 수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시장 분석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한일사료를 가지고 300%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다음 거에 대해서 준비를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33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선착순 딱 10분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할 거예요. 지금 뭐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오셔서 같이 참여를 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MP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폐배터리 관련주로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잘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차트적으로 봐도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좀 VIP 방에다가는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13,200원 여기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가 깔끔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안 칼지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뭐 MPC 같은 경우에도 뭐 11%의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고, 지금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MPC 대비했을 때 이지트로닉스도 같이 보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요것도 폐배터리 관련으로 같이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 드렸어요. 22,000원 이하로 여러분들 매수가 이렇게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역시나 이것도 같이 뭉탱이로 묶여서 올라가다 보니까는 오늘 똑같이 올라갔어요. 오늘 22,800원까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요것도 우리가 좀 깔끔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고 많이 자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은, 보통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은 살을 찌려고 하면은 한꺼번에 많이 한 번 먹는 것보다도 조금씩 계속해서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타로 수익적인 부분을 좀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순환매를 인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매일이 수익이네요, 감사합니다라고 인증을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보면은 단타 수익 인증합니다. 아직은 연습 중이지만 앞으로 기대감에 설렙니다. 눈웃음. 오늘도 화이팅. 여러분도 화이팅. 요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지금 보면은 8989에서 100%까지 가지고 갔네요. 슈퍼리치님 역시 최고입니다. 요게 이거예요. 한탑 요런 거 128%.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고, 근데 어디 말도 안 되는데 보면은 막 인증 보면은 막 1% 2% 아우
수익 인증하고, 자 여러분들 1% 2% 먹고,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죠. 자 이렇게 뭐 수익 났습니다. 여러분들 봤죠. 자 가입하셔야죠. 아니 테마 장세에서 1, 2% 가지고 수익 자랑을 굳이 해야 되나? 이 생각을 저는 솔직히 좀 많이 해요. 테마 장세에서는 한번 빨대 꽂으면 연상 충분히 나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1, 2%를 가지고 수익 자랑을 하고 단순하게 가입을 해라? 굳이 왜? 참 그래요. 그래서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순환매에 대해서 순번적인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 요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인플레가 더 가냐 마냐에 대해서 설명에 앞서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안 보여드릴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자 지금 선착순 딱 10분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시장 디테일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 말도 안 되는데 보면은 시장도 못 읽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죠, 봤죠, 여러분들 보셨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시장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읽어야 되는데 못 읽어요. 그런 사람들은 시장 볼 줄도 모르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인플레 테마가 끝났냐 아니면은 더 가냐 이거잖아요. 그냥 팜유나 축산 쪽으로 어제 오늘 이쁘게 내려온 거 저점 잡아가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한일 사료가 안 좋으니까 한일 사료는 어차피 밀려야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시장은 한일 사료가 밀려도 갈놈은 간다. 이거를 좀 증명을 해야 되는 오늘의 시장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다. 만약에 한일 사료가 내려갔어. 근데 다른 인플레 관련주들이 싸그리 내려가. 그러면은 안 돼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일 사료가 내려갔지만 인플레 쪽에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 갈놈은 간다. 이거를 증명을 해낸 게 오늘의 시장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제는 어쩔 수 없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첫날이니까 한일 사료의 모든 종목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침에 뭐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지만 오늘 식량난 쪽에서 한일 사료를 꼬리 자르기 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커요. 시장 대장주가 10% 넘게 꺾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은 갈놈은 간다. 여기에 정말로 큰 의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밀리는데 뭐 880포인트까지 떨어지면은 단기 낙폭과대로 좀 반등적인 부분이 나오고, 아마 그 시기에는 다음 주 금리 인상 발표에 맞물려서 반등 시도가 좀 있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수 자체를, 코스닥 지수를 놓고 봤을 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인플레 테마주 꽁무니만 우리가 좀 따라다니다가 건강한 거는 다음 주부터 금리 인상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빠졌을 때, 어제 빠졌을 때 미리미리 사놓고 건강한 종목들이 올라왔을 때는 수익 챙기고, 단타로 인플레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먹어야죠. 왜? 여러분들이 자산 투자 자금이 한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주식을 왜 해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월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2의 나의 월급적인 부분을 더 만들고 싶다. 추가적인 월급보다 더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를 만들고 싶다. 그것 때문에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략에 대해서 지금 세워드리는 게 다 맞아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쫓아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자 여러분들 회비 얼만데 가입하셔야죠. 자 이거 수익 났으니까 봤죠? 제가 이거 추천해드렸죠? 막 신났어. 근데 영상을 보면 시장 설명이 없어. 못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사실 시장을 못 읽는데 내가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으니까 지난 거 가지고 자꾸 보여주고 보셨죠? 결과론적인 거에 대해서 증거가 없어요. 추천을 어디서 했는지 증거도 없어. 그런 거에 여러분들 안 속으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무튼 더 가냐 마냐, 저는 여러분들 더 간다에 한 표예요. 돌아가면서 더 간다. 에너지도 더 가고, 곡물도 더 가고, 축산도 더 가고, 수산도 더 가고, 다 더 간다. 그냥 더 가요. 왜냐면은 지금 이 인플레를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겪어보셨잖아요. 겪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는 하겠지만 주식시장에서 겪어보신 분들은 최소 60대 이상이실 거예요.
이게 아무리 빨라도 올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오른다. 안 내려요. 인플레 못 잡아요. 갑자기 한 방에 인플레를 잡겠다? 그런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쪽은 그동안 거의 한 달 내내 우리가 좀 단타적으로 매매를 해서 정말로 뽑을 수 있는 극대화로 다 뽑아내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섹터 테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원래도 인플레가 심각한데 러시아 전쟁까지 터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창지대 비료 생산도 힘들고, 거기다가 이상기후로 비 오면은 폭우가 쏟아지고, 안 오면은 몇 달이고 죽어라 또 안 오고, 이게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흐름을 타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 흐름을 굉장히 잘 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타면은 솔직히 유튜브 영상도 잘 안 보겠죠. 아니, 내가 스스로 흐름 타면서 수익 내는데 유튜브 영상을 뭐하러 봐요? 시간 아깝게 안 보잖아요. 근데 보시는 분들은 왜 봐요? 무언가 지금 살짝씩 삐걱거리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흐름적인 부분 순번까지도 다 정해드려서 이거 보세요. 다음은 육개입니다. 다음은 수산입니다. 다음은 이제 농기계입니다. 다음은 곡물입니다. 다 정해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왜 모르냐? 그 종목이 뭐에 엮여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내가 막 영어 단어를 외워, 막 뭐가 어떻고 저게 어떻고 외워. 근데 한국말 뜻을 몰라. 그럼 여러분들 외국 나가서 그거 쓸 수 있어요? 못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막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려서 이렇게 갔죠. 자 여러분들 봤죠. 이게 중요한,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도대체 이 우리가 투자를 한, 매매를 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해야죠.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로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오늘 뭐 시장의 이슈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뭐 우리은행 횡령 관련해서 뭐 제가 추천을 하지는 않았는데, 혹시나 갖고 계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솔직히 뭐 요즘에 횡령 이게 좀 유행인가 싶어요. 횡령을 나도 한번은 해봐야 되나? 아니면은 안 하면은 내가 돈을 못 버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은 횡령하고 돈 숨겨놓고 그냥 깜빵 한 1, 2년 갔다 오면은 그 돈 다시 땅에 묻어놨던 거 파가지고 그 돈 쓰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이게 법이 좀 너무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뭐 우리은행 직원이 500억 원 횡령 사실을 27일 오후 10시 30분쯤 남대문 경찰서에서 자수를 했는데, 해당 직원은 뭐 긴급 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좀 검토 중이다. 아직 뭐 어떻게 될지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횡령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자본 1분기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29조 3조 원, 그 다음에 은행이 24조 1천억 원의 3% 미만의 금액이기 때문에 뭐 상패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고, 전액 손실 처리한다라고 해도 연간 3조 원에 달하는 이익 대비로도 그렇게 크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횡령이 진짜 이게 한 명이 하다 보니까는 뭐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너 얼마냐 나 얼마냐, 이거 뭐 금액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자주 하지 않나? 요렇게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랬던 적이, 정말 횡령을 이렇게 많이 했던 적이 있나? 아니면 내가 몰랐던 건가? 이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참 좀 어떻게 보면 처벌이 좀 세져야지만 좀 횡령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삼성전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는 솔직히 삼성전자 지금 가격적인 부분도 너무나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이상의 힌트를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딱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일단 1분기에 매출액이 2조 6천억 원, 전년 대비했을 때 뭐 10%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전분기 대비했을 때도 22%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4,105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좀 소폭 상회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상회를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고부가 반도체 패키지 기판 시장에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MLCC 제품의 다변화 영향으로 전사 수익성은 견조할 수밖에 없었다. 참고로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전장이라든지 산업용, 그 다음에 MLCC 비중이 약 30%에 육박을 하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매출액이 2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이 3,765억 원으로 좀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 부분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컴포넌트가 2,360억 원, 컴포넌트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조금만 뒤에다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에도 1145억 원, 모듈 사업도 258억 원으로 좀 추정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특히 2분기부터는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패키지 라인 증설 물량이 반영이 되면서 전사 영업이익 기여도가 본격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컴포넌트 사업 부분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고, 뭐 여전히 글로벌 MLCC 재고라든지 수요에 대해서 우려가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올해 5G라든지 하이엔드 중심의 IT 수요가 견조하고 전장이라든지 산업용 MLCC 비중 증가로 양호한 수익을 달성을 하지 않겠나라고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MLCC는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인해서 스마트폰 침체 장기화 영향이 당연히 뭐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중국의 OEM들의 신모델 출시 시점에 맞춰서 2분기 말부터 선행 구매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5G라든지 서버, 전기차 이런 것들 관련해서 산업용 전장용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재고 같은 경우에도 2분기를 정점으로 좀 어느 정도는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MLCC 이 시장이 완만한 하락 사이클을 겪고는 있지만 고용량, 그 다음에 고온, 고압, 뭐 이런 하이엔드 제품에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해서 방어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게 패키지 기판 쪽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FCBJ에서만 이제 1조 6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서버라든지 네트워크 시장 공략을 통해서 제품 고도화, 그 다음에 고객의 다변화 성과를 이뤄낼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애플의 M 시리즈 프로세서용 FCBJ를 주도적으로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이쪽에 대해서는 좀 수익성이 너무나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 서버용 구부가 FCBJ의 양산을 시작할 예정인데, 광학솔루션은 이제 주 고객이 3분기 신형 폴더블 폰 확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슬림 카메라 수요에 적극적으로 뭐 대응을 하고, 주요 고객향 전장용 카메라 매출을 늘려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패키지 기판 사업의 글로벌 선두 경쟁력이라든지 높은 성장성에 대해서 좀 재평가가 수반돼야 마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LG 이노텍을 매수를 해 놨을 때, 그때도 뭐 시간적인 부분은 걸렸지만 뭐 30% 이상 40% 가까이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냈잖아요. 그때 그게 지금의 삼성전기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좀 우리가 사놓고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은, 그냥 사놓고 진짜로 뭐 관심 없이 멍 때리고 있으면은 알아서 수익적인 부분이 좀 크게 만들어지는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뭐 이거를 사자마자 내일 바로 오르고 모레 바로 오르고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이거를 사놓고 그냥 가만히 냅둬요. 그러면은 차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좌를 열어봤을 때, 와, 이게 삼성전기가 이렇게 가 있어? 이게 언제 이렇게 갔지? 이게 느껴지는 게 지금 삼성전기다. 우리가 지금 LG 이노텍을 딱 펼쳐놓고 보면은, 와, LG 이노텍이 와 이만큼 오늘은 좀 빠지긴 하지만, 와, 이게 이렇게까지 갔어? 이걸 해요. 그럼 똑같아요. 삼성전기도 지금 딱 사놓고 보면은, 아이고, 이거 너무 힌트를 많이 드렸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MLCC 업황이 기대대로 2분기 말부터 호전 조짐이 구체화되면은 탄력적인 주가 회복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5%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지만, 뭐 크게 저희는 매수가가 너무나도 깡패처럼 잘 잡아놨기 때문에 뭐 크게 개의치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에서 여러분들이 나 LG 이노텍 살까? 이거 오늘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이거 좀 들어가 볼까 하면은, 저는 차라리 삼성전기. 왜냐? 저는 뭐 LG 이노텍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추천을 드리고 뭐 차후에 더 성장적인 부분도 당연히 나올 수는 있지만,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저는 삼성전기를 차라리 더 추천을 지금에선 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어차피 좋아요. 좋은 거는 마찬가지인데, 갖고 있는 사람의 여유라고나 할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매출액 4조, 그 다음에 전분기 대비했을 때도 뭐 29%, 영업이익도 3,67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했을 때 6%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최근 높아진 시장 컨센 대비 영업이익도 약 10%를 상회를 했어요. 높아졌는데 해냈어요. 그래서 기판 사업 부분의 견조한 흐름이라든지 광학 사업 부분 내 생산 효율화로 예상 대비했을 때 양호한 수익성을 달성할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잘 나올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상을 하는데, 광학이라든지 뭐 기판 소재 요쪽은 뭐 문제가 되는 거는 없어요. 근데 기대를 하는 게 뭐냐, 전장 부품 쪽에서도 2분기에 132억 원 적자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전장 부품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와, 이거는 진짜로 한 번 더 쏘기는 쏘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의 사업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거는 정말로 뭔가 센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적자에서 흑자로 보통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종목을 볼 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기업을 굉장히 유심있게 관심을 갖고 잘 보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적자에서 흑자 돌리는 게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그냥 흑자했다가 조금 더 잘 나오는 거는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정말로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가는 거는 이거는 뭔가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반기 주력 고객사양 신모델 내에서도 48MP의 고화소 카메라 모듈 탑재로 ASP 증가가 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카메라 모듈 생산 공정 효율화 작업 기반으로 견조한 수익성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이 친구가 있으니까 뭐 친구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뒤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치 뭔가 내가 싸움은 잘 못하는데 내 뒤에 뭔가 이렇게 든든한 학교의 짱이 나랑 베스트 프렌드다라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아이폰이 뒤에서 든든하게 좀 지원을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반도체 패키지판 시장에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고, 뭐 통신 반도체 패키지판이 사업 부분의 성장으로 좀 견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뭐 중국 락다운으로 인해서 주력 고객사의 하반기 신모델 출시 일정 지연 가능성이 있고, 뭐 글로벌 IT 수요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연초 대비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는 있어요. 높아지고는 있는데, 향후에 우리가 뭐 2022년도에서 25년도까지 중장기적 성장 방향성이라든지 XR, 폴리드 줌, 그 다음에 전장화, 자율주행 등등 해서 뚜렷하게 앞으로의 성장 방향을 잡아놨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종목을 미리미리 좀 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숙지를 하시고 사놓는 게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